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 지민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불빛을 왜곡시키며 거리의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라떼 잔이 쥐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25살, 서울에서 홀로 사는 삶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고독했다. 낮에는 한옥 스타일의 작은 카페 꽃담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밤에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지민의 그림은 늘 부드러운 선과 파스텔 톤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민호 오빠였다. 언니 지인의 남자친구. 지민은 순간 멈칫했다. 민호는 늘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지인 언니와 사귄 지 2년,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김치찌개를 나눠 먹던 그 사람. 그런데 왜 이 늦은 밤에? 지민은 전화를 받았다. 지민아. 제발. 도와줘.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숨이 가빠오고 배경에 빗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지인이가 사라졌어. 오늘 저녁에 크게 싸웠어. 집을 나갔고 전화도 안 받아. 나 미칠 것 같아. 지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니 지인. 28살, 큰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항상 밝고 강인한 언니. 어린 시절부터 지민을 챙겨주던 그 언니가 왜? 지민은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다. 오빠, 어디야? 내가 갈게. 주소 보내. 30분 후, 지민은 강남의 한 골목 카페에 도착했다. 민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손에는 담배가 쥐어져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민호가 지민을 보자마자 일어나 안아주려 했지만 지민은 한 걸음 물러섰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언니가 왜 나갔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혔다. 오늘 지인이가 이상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라고 했어. 이유도 안 말하고. 나한테 화풀이하듯 소리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 전화해도 무시하고. 지민아, 너 언니랑 제일 가까워. 제발. 찾아봐 줄래?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봐. 지민은 민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절박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지인은 항상 완벽한 언니였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지민을 키워준 사람. 서울로 상경의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마친 언니는 이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었다. 하지만 지민은 알았다. 언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를. 알았어, 오빠. 내가 연락해 볼게. 언니 핸드폰 위치 추적 앱 있으면 켜봐. 민호가 앱을 열자 지인의 위치는 한강공원 근처였다. 지민은 택시를 잡아 달렸다. 빗속에서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언니는 왜 민호 오빠와 싸웠을까? 최근 지인이 피곤해 보이던 게 떠올랐다. 회사 일.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한강공원에 도착한 지민은 우산을 들고 걸었다. 야간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코트를 스치자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언니였다. 벤치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지민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언니. 지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부은 채였다. 지민아.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오빠가. 걱정돼서. 무슨 일이야, 언니? 지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피곤해. 민호랑. 안 맞아. 그런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네.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지민은 언니 옆에 앉았다.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언니,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지인의 손을 잡자 언니의 손이 차가웠다. 그 순간 지민의 가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언니의 취약함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진 적이 있었나. 그날 밤 지민은 언니를 집으로 데려와 민호와 화해를 중재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민호의 절박함, 언니의 눈물,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자신. 서울의 이 도시에서 가족이란 얼마나 연약한가.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카페 꽃담으로 출근했다. 한옥 문양의 나무 간판 아래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 지민은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다. 언니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어제 집에 데려다 줄 때 우연히 본 것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이 감정은 죄인가? 라는 문장. 지민의 손이 떨렸다. 언니가.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지민아, 어제 고마워. 지인이가 좀 나아졌어. 그런데 나중에 시간 돼? 소아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할래? 소아가 지인이를 아는 사람인데 조언 좀 해줄 수 있을 거래? 소아. 지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민호의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은 들은 적 없었다. 소아 씨가 누구야? 아, 내 대학 동기야. 사진작가. 지인이가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할 때 소아가 비슷한 경험 있다고 해서. 제발, 도와줘. 너랑 같이 가면 언니가 더 편할 것 같아. 지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언니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도 못했다. 민호의 제안으로 지민은 그 주말에 소아를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 카페였다. 서울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으로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고 공기 중에 커피와 잉크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지민은 평소처럼 청바지와 오버사이즈 셔츠 차림으로 도착했다. 그녀의 스타일은 늘 캐주얼했지만 세련된 한국식 미니멀리즘을 띠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로 가벼운 메이크업만 했다. 민호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아, 왔어. 소아는 곧 올 거야. 그의 미소는 어제의 절박함이 조금 가신 듯 했다. 지민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다. 한라봉 에이드로 주문했다. 제주도의 상큼한 맛이 그녀를 위로해주는 듯 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소아였다. 27살쯤 된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 검은 터틀넥과 와이드 팬츠 차림으로 손에는 카메라 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미소 지을 때 부드러워졌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민호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소아예요. 지민은 손을 내밀었다. 소아의 손은 따뜻하고 살짝 거칠었다. 사진작가의 손, 렌즈를 쥐던 흔적. 반가워요. 언니. 지인 언니 일 때문에요. 소아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네, 민호한테 들었어요. 지인 씨, 최근에 사진 촬영 의뢰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눈빛에 뭔가 숨겨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화가 시작되었다. 소아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서울의 거리를 주로 찍었다. 그녀의 작품은 한의 감정을 담은 것으로 유명했다. 한국인의 그 깊은 슬픔과 인내를 비 내리는 골목이나 한강의 물결로 표현했다. 지민은 그 말을 듣고 흥미로워졌다. 저도 그림 그려요. 하지만 스케치일 뿐이에요. 소아 씨처럼 전문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창작은 다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감정이에요. 소아의 눈이 지민을 스쳤다. 순간 지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왜일까? 소아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깊이가 있었다. 마치 지민의 내면을 꿰뚫는 듯.
민호가 끼어들었다. 소아야, 지인이가 요즘 왜 그러는지 내 생각은 어때? 회사 스트레스. 아니면 우리 사이 문제? 소아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민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인 씨가 저한테 사진 촬영할 때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울에서 살다 보니 모든 게 정해진 듯해요. 사랑도, 일도, 그녀, 뭔가 얽매인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지민은 그 말을 듣고 언니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이 감정은 죄인가, 소아의 말이 맞을지도. 대화가 이어지며 소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적 있었어요. 가족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진짜 내가 뭔지 잊어버렸죠. 그러다 사진으로 풀었어요. 렌즈 뒤에서 세상을 보는 게 자유로워요. 지민은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가족에게 좋은 딸로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여성에게 끌리는 그 부드러운 끌림.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아직도 속삭임 같은 금기였다. 지민은 소아를 보며 그 끌림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미팅이 끝난 후 민호는 먼저 일어났다. 고마워, 소아. 지민아, 너도. 다음에 지인이랑 같이 만나자. 그는 택시를 타고 갔다. 지민과 소아는 카페를 나서며 함께 걸었다. 홍대의 거리는 주말 밤으로 활기찼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고 젊은이들이 버블티를 마시며 웃었다. 소아 씨, 사진 찍으러 가요. 지민이 물었다. 소아가 웃었다. 좋아요. 근처 골목으로. 모델이 필요해요. 지민 씨, 어때요? 지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소아의 카메라가 클릭 소리를 내며 그녀의 얼굴을 담았다. 빗방울이 스치던 골목에서 지민의 미소가 포착되었다. 그 사진 속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집에 돌아온 지민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소아의 얼굴을 그렸다. 부드러운 선, 깊은 눈의 감정은 뭐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니를 돕기 시작한 일이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 줄이야. 며칠 후 지인이 지민에게 전화했다. 지민아, 민호가 소아 만났다고? 고마워. 나 요즘 좀 나아졌어. 그런데 소아 씨 어때? 사진작가라며? 나중에 나도 촬영 부탁해볼까? 지민은 웃었다. 언니, 소아 씨 정말 멋진 사람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쳤다. 언니의 목소리에 소아에 대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이 만남이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시간이 흘러 지민과 소아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언니 지인을 위한 조언 모임이었지만 점점 둘만의 대화로 변했다. 소아는 지민을 꽃담 카페로 초대했다. 지민 씨 그림 보여줘요. 민호가 말하길 내가 스케치가 예쁘대. 카페는 한옥의 따뜻한 분위기였다. 나무 문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손님들은 전통차를 마시며 속 이야기를 나눴다. 지민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한강의 일몰, 비 오는 거리, 그리고 최근 그린 소아의 초상. 소아가 그것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기계 나야? 지민 씨, 재능 있어요. 이 선들, 정말 감정이 느껴져요. 지민의 뺨이 붉어졌다. 그냥 취미예요. 소아 씨 사진처럼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녀는 소아의 카메라를 만지작거렸다. 렌즈가 닿는 순간 손끝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날 둘은 카페를 나와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졌다. 한국의 가을은 이렇게 쓸쓸하고 아름다웠다. 단풍의 계절,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는 시간. 소아가 말했다. 인사동 좋아요. 전통과 현대가 섞인 게 저 사진으로 이곳 찍었어요. 옛 기억 속의 자유라는 테마로.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여기 오면 어렸을 적 언니랑 온 게 생각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가 나 데리고 한옥마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정이 묻어났다. 한국인의 그 깊은 유대감. 소아는 멈춰 서서 지민을 보았다. 지민 씨 가족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아파요. 나도. 부모님과 갈등 있었어요. 제가 사진작가 되겠다고 해서 안정된 직업 가져라 하시면서. 게다가 제 삶의 일부를 숨기다 보니 더 멀어졌죠. 숨긴다고 지민이 물었다. 소아의 눈에 그림자가 스쳤다. 네, 제가 여성에게 끌린다는 거요. 한국에서 아직도 그런 건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워요. 효의 문화 속에서 기대를 저버리는 기분이 들죠. 소아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지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 자신도 그랬다.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에게 느꼈던 그 감정. 부드러운 손길, 속삭임 같은 대화.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실망. 저도 알아요. 비슷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진으로 풀어요? 소아가 웃었다. 렌즈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찍는 순간 진짜 내가 보이거든요. 지민 씨 그림도 그래요?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날 저녁, 둘은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다. 서울의 밤은 활기찼다. 옆 테이블에서 아저씨들이 KTX 이야기로 웃고 젊은 커플이 셀카를 찍었다. 소아가 카메라를 들고 지민을 찍었다. 웃어요. 이 순간 영원히 담아요. 플래시가 터지며 지민의 미소가 포착되었다. 그 사진을 보며 지민은 느꼈다. 이 감정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꽃처럼 피어나는 것. 한편 집에서는 지인이 민호와 다시 가까워지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지인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호와의 데이트 중 그녀는 소아를 떠올렸다. 그 사진 촬영 날 소아의 손이 어깨에 스쳤던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나 미쳤나? 민호가 있는데 지인은 고개를 저었다. 지민에게 전화가 왔다. 지민아, 소아 씨 또 만나? 나도 끼워줘. 사진 찍어달라고 할게. 지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지민은 불편함을 느꼈다. 언니의 호기심이 단순한 게 아닌 듯 했다. 다음 만남은 명동의 거리였다. 소아가 주최한 작은 사진 워크숍. 지민과 지인이 함께 갔다. 민호는 회사 일로 못 왔다. 워크숍에서 소아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찍어보세요 라고 말했다. 지인은 카메라를 들고 소아를 찍었다. 소아 씨, 포즈 좀. 소아가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지민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부드럽고 그리운 듯. 워크숍 후 셋은 삼겹살집에 갔다. 한국의 구이 문화, 숯불에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소주잔이 돌며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무거웠다. 소아가 지인을 보며 지인 씨, 정말 밝아요? 민호 씨랑 잘 어울려요 라고 말할 때 지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소아 씨, 당신은? 연인 있어요. 지인이 물었다. 소아가 잠시 멈칫했다. 아직 없어요. 기다리는 중이죠. 그녀의 시선이 지민에게 스쳤다. 지민은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감정을 달궜다. 이 삼각형 같은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거리가 밝아졌지만 지민의 마음은 어두웠다. 소아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녀의 감정은 깊어졌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 메시지, 오늘 찍은 사진 봐 라는 소아의 사진, 지민의 그림 그려봤어 스케치.
그것들은 작은 꽃송이처럼 피어났다. 하지만 지인의 개입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민호가 지민에게 혼자 연락했다. 지민아, 시간 돼. 중요한 이야기 있어. 장소는 한강공원. 그날 밤의 벤치. 지민은 우산을 들고 갔다. 눈이 살짝 내리는 밤이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아. 나 지인이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요즘 이상해. 소아 만나고 나서 지인이가 더 멀어진 기분이야. 지민은 안절부절 못했다. 오빠, 언니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기다려봐. 민호가 갑자기 지민의 손을 잡았다. 아니, 지민아. 나 솔직히 말할게. 처음 지민이를 본 순간부터 끌렸어. 지인이 동생이라서 참았지만 이제 못 참겠어. 나 지민이를 좋아해. 지민은 손을 빼냈다. 충격이 밀려왔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빠. 미쳤어. 언니를 배신하는 거야? 나 그런 감정 없어. 민호가 울먹였다. 알아. 그런데 왜? 소아랑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 봐이 나도. 기회 있지 않을까 해서. 지민은 분노가 치밀었다. 소아 씨는 내 친구야. 오빠, 제발 그만해. 연니한테 말할 거야. 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이 얼굴에 스치며 차가웠다. 민호의 고백은 배신이었다. 언니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집에 돌아온 지민은 울었다. 왜 이런 일이? 그녀의 비밀스러운 감정, 소아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기분. 다음 날, 지민은 소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할래? 중요한 거. 둘은 꽃담에서 만났다. 지민이 민호의 고백을 털어놓자 소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지민 씨, 미안해. 내가 워크숍 제안한 게 원인인가? 아니야. 소아 씨 탓 아니야. 이 지민은 소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나 소아 씨한테 솔직히 말할게. 나 여성에게 끌려. 그리고 소아 씨가 그 사람이야. 소아의 눈이 커졌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소아가 속삭였다. 나도. 지민 씨, 그 워크숍 날 내 미소를 찍을 때 느꼈어. 이 감정, 두려웠지만 지금은 기뻐. 둘은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갔다. 눈 내리는 다리 위에서 손을 잡았다. 입술이 스치듯 가까워졌다. 키스 직전 지민의 전화가 울렸다. 지인이었다. 지민아, 민호가 이상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왜? 지민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호의 반역이 언니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소아의 손을 놓지 않고 언니에게 달려갔다. 지인의 집은 어지러웠다. 민호가 짐을 챙겨나간 후였다. 지인이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지민아, 나 잘못인가? 왜 갑자기? 지민은 언니를 안았다. 언니. 민호 오빠가 나한테 고백했어. 미안해. 내가. 지인의 눈이 커졌다. 너한테. 그게 뭐야? 충격과 배신이 섞인 목소리. 지민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소아와의 감정, 민호의 고백. 지인은 한참을 울다. 갑자기 웃었다. 나도. 솔직히 할게. 나 민호랑 오래전부터 틀어졌어. 왜냐면 나도 여성에게 끌리거든. 소아 씨한테. 세계가 멈췄다. 지인의 고백. 소아를 향한. 지민의 가슴이 찢어졌다. 언니와의 정, 그리고 소아와의 사랑. 이 삼각 로맨스가 이제 충돌했다.
지인의 고백 후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지민은 언니를 마주 볼 수 없었다. 소아를 향한 감정이 언니와 공유된 것이었다니. 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지민아, 미안해. 나 소아씨 사진 볼 때마다 그 부드러운 눈빛에 빠졌어. 민호랑은 그냥 안정된 삶을 위한 선택이었어. 그런데 내가 소아랑 가까워지는 거 보니 질투가 났어.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나도 소아씨 좋아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우리 가족인데? 지인은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이런 감정은 더 힘들어.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나 혼자서 너 지키려 했어.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그런데 나부터 비정상인가 봐. 둘은 밤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추억, 부모님 장례식에서 서로 안고 울던 날, 서울로 상경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그 정이 이제 사랑의 갈등으로 변했다. 새벽에 지민은 소아에게 전화했다. 소아 씨 만나야 해전니가? 너 좋아한대? 소아는 충격받았다. 지인 씨가? 나 모르겠어. 지민 씨, 내가 먼저야. 그런데 이 상황. 셋은 다음 날 중립적인 장소인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났다. 전통 한옥이 늘어선 길, 가을 잎이 여전히 남아바람에 흩날렸다. 소아가 먼저 도착해 기다렸다. 지민과 지인이 손잡고 왔다. 어색한 인사 후 셋은 한옥 카페에 앉았다. 뜨거운 유자차가 손을 데웠다. 소아가 입을 열었다. 둘 다 고마워요. 솔직히 나도 지인 씨 매력 느꼈어요. 강하고 밝은 에너지. 그런데 지민 씨의 그 조용한 깊이가 나를 사로잡았어요. 이 감정 어떻게 하죠? 지민이 말했다. 소아 씨, 나 언니를 사랑해. 가족으로. 그런데 이 사랑은 달라. 우리 시간을 두자. 지인이 끼어들었다. 아니, 지민아. 나 민호랑 끝났어. 이제 솔직해질래. 소아 씨, 나 당신한테 끌려. 하지만 지민이 아프게 할 수 없어.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한국의 화문화,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셋을 옥죄었다. 소아가 카메라를 들었다. 사진 찍어요. 이 순간을. 나중에 보면 선택의 이유가 보일 거예요. 플래시가 터지며 셋의 얼굴이 담겼다. 눈물 맺힌 지인의 미소, 소아의 부드러운 시선, 지민의 떨리는 손, 사진 속 그들은 가족이자 연인처럼 보였다. 그 후 며칠, 지민은 혼자였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웃음을 보며 울었다. 한국 사회의 LGBT, 아직도 차별의 그림자. 뉴스에서 본 동성 결혼 논란, 가족 모임에서 피하는 주제. 지민은 스케치북에 삼각형의 고통을 그렸다. 선들이 얽히고 부서지는 모양. 민호가 다시 연락했다. 지민아, 미안해. 나 후회해. 지인이한테 사과할게요. 하지만 지민은 차단했다. 그의 배신은 모든 걸 바꿨다. 소아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지민 씨, 나 지인 씨한테 솔직히 말했어. 내가 내 선택이야. 만나자. 지민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언니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었다. 고조는 설날이었다. 가족 없는 설, 지민과 지인은 집에서 떡국을 끓였다. 전통 의식처럼 서로 잔을 부딪혔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 지인이 웃었다. 지민아,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소아 씨 선택 존중할게. 너 행복해져. 하지만 그날 밤 지인이 소아에게 갔다. 소아 씨, 지민이 아프지 않게 해줘. 소아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나도 지인 씨 있기 힘들어요.
지민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히 소아의 인스타그램에서였다. 지인과 소아의 사진, 북촌에서 찍은 그날의 후속. 친구로서의 추억 캡션이었지만 지민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배신의 연쇄. 언니의, 소아의. 지민은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녀는 소리쳤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지민의 외침은 한강 물소리에 묻혔다. 눈이 쌓인 다리 난간에 기대 그녀는 무너지듯 앉았다. 서울의 겨울밤은 혹독했다. 지나가는 택시 불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췄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감정이 폭발했다. 소아를 향한 사랑, 언니에 대한 정, 민호의 배신. 모든 게 얽혀 그녀를 옥죄었다. 전화가 울렸다. 소아였다. 지민 씨. 어디야? 내 목소리 이상해. 지민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한강 다리. 와, 제발. 소아는 20분 만에 도착했다. 코트를 걸치고 숨을 헐떡이며. 지민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지민을 안았다. 따뜻한 품, 소아의 향수 냄새. 지민은 모든 걸 쏟아냈다. 사진, 언니와의 만남, 배신감. 소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지인 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야기만 한 거야. 나 너만 생각해. 그 사진은 오해야? 지워줄게. 둘은 다리 아래 공원으로 내려갔다. 눈밭에 앉아 손을 잡았다. 소아가 말했다. 지민아, 나 한국에서 자랐어. 효도와 체면 속에서 내 감정을 숨겼어. 동성사랑. 가족이 알면 파국이야. 그런데 너 만나고 용기 생겼어. 같이 싸우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두려워. 언니랑 어떻게 봐? 사회 시선은? 소아가 웃었다. 천천히. 먼저, 우리부터. 한국에도 변하는 게 있어? LGBT 커뮤니티, 작은 모임들. 같이 가볼까? 그 후, 둘은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시작했다. 이태원의 작은 바, LGBT 친화적인 곳, 어두운 조명 아래 손을 잡고 맥주를 마셨다. 주변에 비슷한 커플들, 웃음소리. 지민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소아야, 여기 오니. 살아있는 기분이야. 소아가 속삭였다. 너도 그래? 내 그림, 내 미소. 그게 내 세상이야.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지인이 지민에게 왔다. 지민아, 소아 씨랑. 진지해. 나 후회해. 그날 사진 오해하게 해서 미안. 그런데 나도. 아직 소아 씨 생각나. 지민의 가슴이 아팠다. 언니,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우리 가족이잖아. 지인은 울었다. 알아. 나 혼자 풀어볼게. 민호랑도 완전 끝났어. 나 여행 갈까 봐의 제주도로. 혼자 생각 정리하고. 지인이 제주로 떠난 후 지민과 소아의 관계는 깊어졌다. 소아의 스튜디오에서 사진과 그림을 함께 만들었다. 소아가 지민을 모델로 찍으며 내 눈빛, 한이야. 하지만 희망도 이 지민은 소아의 초상을 그리며 너는 내 빛.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 둘은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 한국식 데이트. 소아가 말했다. 지민아, 나 부모님께 말할까 해, 너랑 같이. 지민이 놀라 물었다. 두려워. 나도 언니 돌아오면 말할게. 그 순간 지인의 메시지. 지민아, 제주에서 깨달았어. 나 소아 씨 포기할게. 너 행복이 내 행복이야. 돌아와서 우리 셋 다시 만나자. 친구로.
지민의 눈물이 흘렀다. 용서의 시작.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소아의 부모님이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짓이야? 체면이 뭐가 돼? 전화가 왔다. 소아는 울며 지민에게 달려왔다. 지민아. 나 포기 못해. 너 없인 못 살아. 둘은 안아 울었다. 한국의 뒷내 그 속에서 사랑이 자랐다. 여름이 서울을 뜨겁게 달궜다. 지민과 소아의 사랑은 조용히 뿌리를 내렸다. 지인이 제주에서 돌아온 후 셋은 다시 만났다. 북촌 한옥에서 차를 마시며 지인이 말했다. 소아 씨, 지민이 잘 부탁해. 나 이제 괜찮아. 새 직장 구했어. 해외 출장도 갈 거야. 소아가 고개를 숙였다. 지인 씨, 고마워요. 당신 덕에 우리 이렇게 됐어요. 지민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사랑해. 항상. 셋의 관계는 정으로 재탄생했다. 친구이자 서로를 지키는 가족. 민호는 사라졌다. 그의 배신은 교훈이 되었다. 지민은 카페에서 새로운 그림 전시를 열었다. 사랑의 계절 테마. 소아의 사진과 함께 손님들은 감탄했다. 이 감정, 진짜네. 소아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소아의 편지 덤마 아빠, 이 사랑이 제3이에요. 용서해주세요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지민과 소아는 손을 잡고 걸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서울의 젊은이들이 외쳤다. 사랑은 사랑이야. 지인이 그 퍼레이드를 보며 메시지 보냈다. 지민아, 멋져. 나도 다음에 같이 갈게. 비극은 아니었다.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이 성장의 씨앗이 되었다. 지민은 스케치북에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한강 다리 위 셋이 서 있는 모습. 아니, 이제 둘이 손잡고 지인이 멀리서 미소 짓는 인간적인 결말, 용서와 사랑. 어느 가을날 소아가 무릎 꿇었다. 작은 반지 상자. 지민아,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아니지만 나랑 평생 함께 할래? 지민의 눈물이 흘렀다. 응, 영원히. 둘은 한강에서 키스했다. 도시의 불빛이 증인이 되었다. 언니 지인의 축복 메시지, 행복해, 동생.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사랑.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이며 로맨틱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이다. 배신 후에 피는 꽃처럼.